자, 2강 들어갑니다. 자, 2강은 뭐다?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분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서 298쪽을 피시기 바랍니다. 298에 딱 나와 있죠? 자, 과세 주체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법의 기초예요. 그럼 국세 나와 있죠. 13개 세목이 있다고요. 세금의 이름. 그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세. 그럼 우리가 소득세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죠.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줄여서 소득세라 그래요. 그리고 법인세 등은 출제 제외고 우리가 출제되는 거 책하고 약간 달라요. 종합부동산세 출제되죠. 국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농특세 이런 거 뒤에서 배워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인지세, 부동산과 관련된 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나머지는 출제 제외. 출제 제외되더라도 이러한 세금은 뭐다?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국세라고요. 국세.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 출제되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여기서 지로 시작하면 무조건 지방세입니다. 지, 네 가지가 있어요. 지로 시작하는 거. 자관, 지자로 시작하면 뭔지는 모르더라도 다 지방세다. 다 지방세입니다. 뭐 주민세, 뭐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레저세, 세목이 11에 11.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빨간 걸로 해진 부분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기본으로 해서 바풀떼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요 정도. 그래서 일단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자.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지방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인문 강의는 3개, 취득세는 누가 걷어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 여기는 서울이니까 취득세 주인은 누구다? 특별시장이 걷어갑니다. 서울은.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걷어가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고. 자,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고 도지역에서는 도지사가 걷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면허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도구세. 그리고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특광도세 줄여서.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여기에 시군은 뭐다? 도 밑에 시군. 여기에 구는 항상 자치구예요. 자치,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에 뭐다? 자치구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라?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거야. 특광도세. 그 다음 재산세는 뭐다? 시군구가 걷어갑니다. 매년,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많이 나오니까 힘센 자, 특광도가 걷어가고 재산세는 취득세보다 적게 나오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시군구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까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여러분들 동네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동네는 서울이니까 특별시장이 걷어가고 매년 재산세는 뭐다? 자치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힘센 자 특광도,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권한이 적은 자, 시군구가 걷어가고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도지역에서는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걷어가는 구세, 그래도 들여일 거면 도구세, 취득세는 특광도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요 정도 세 가지를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강론에서 또 배워요. 계속. 자, 오늘 전체 내용이니까 수업이 좀 어렵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 여러분 기본서는 299가 나와 있네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그럼 보통세는 뭐다? 일반 경비.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세금을 보통세라 그러고, 목적세는 뭐다? 특정 경비. 특정 경비에 사용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그래요. 그럼 보통세는 대부분의 조세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보통세입니다. 원래 일반세인데 학자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세, 대부분의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국방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 등을 주고 대부분의 조세. 그러나 목적세는 뭐다?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 특정 목적에만 쓰는 겁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이 목적세는 토탈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요.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보통세. 관세를 빼고 세금의 종류는 24개네요. 그럼 19개는 뭐다? 보통세. 그럼 5개만 딱 정리하면 전부 보통세예요. 자, 느낌으로 가. 국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농어촌 특별세.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콤마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름이다. 교통 관련,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찌찌입니다.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갖추는 데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지방교육세네요. 그냥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지자체가 실현되면서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와 있죠. 그럼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2개입니다. 찌찌 이거 2개. 그럼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 관련, 농특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만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뭐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 그래야 돼요. 지방세라 그러면 큰일 나. 농촌 냄새가 난다. 지방세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니까 국세. 찌찌 2명은 뭐다? 지방세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농어촌 특별세는 뭐다? 국세 앤드 목적세. 이렇게.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앤드 뭐라 그런다? 목적세. 이렇게. 그래서 목적세는 토탈 5개의 오목, 나머지는 다 보통세라고 쉽게 나왔을 때, 그럼 농특세는 국세 앤드 목적세, 지방세 이러면 안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지방세 앤드 목적세.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 기본서는 299쪽이네요. 299쪽. 자, 과세대상 귀속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이제 300페이지로 넘어왔죠? 자, 인세와 물세로 나눕니다. 앞으로 세법을 배우다 보면
인세, 물세가 있다. 자, 인세는 글자 그대로 여기 적혀 있죠?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 뭐다? 인세, 물세로 구분한다고요. 귀속 여부에 따라. 그럼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소득이 있다. 재산이 있으면 포인트는 뭐다?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너는 재산이 많구나. 너는 소득이 많구나.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포인트가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책에는 없지만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럼 기본서에 좀 적어주세요. 인세 옆에다가. 납세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죠. 고려해서 밑에 뭐라고 적은다?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래서 이거는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니까 납세 의무 능력을 고려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인세의 특징은 따로따로 매기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소득세잖아. 소득세죠? 자, 갑돌이는 급여소득도 있고 갑돌이는 임대소득이 있어.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책에 딱 적어줘요. 끝트리에. 인세 옆에다. 납세자 인적사항을 고려합니다. 인적사항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너는 소득이 많구나. 너는 재산이 많으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자, 그 다음 물세. 자, 물세는 글자 그대로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물건에 대하여. 그럼 물건 보고 과세해. 사람을 안 봐. 사람을 안 보죠? 그럼 납세 능력과 관계없이 물건 중심이니까 밑에 적어야 돼요. 기본서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양과로 2번에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따로. 우리 아까 배웠잖아. 상가를 1억짜리 취득하면 상가 보고 계산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상가를 100억짜리 취득하면 상가 100억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세금을. 그래서 이 물세는 물건별로 합산을 안 해요.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개별 과세하고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 물세라고 나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세 대상. 표시 방법에 따라. 자, 4번으로 넘어왔네요. 300페이지입니다. 자, 300페이지. 자,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합니다. 종가세, 종량세. 그럼 우리 아까 과세 표준 어떻게 배웠어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금액, 화폐 단위죠? 대부분의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세금은 과세 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합니다. 수량, 중량,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건수입니다. 건수. 건수가 시험에 나와. 건수만 딱 표시해 놔요. 자,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와? 산출세액. 그럼 과세 표준이 법조문이 뭐라고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한다. 가액으로 결정하면 종가세, 수량으로 결정하면 종량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 종가세와 종량세가 나오면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럼 종가세는 세율을 뭘로 곱한다?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백분비, 천분비로 곱합니다. 백분비.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백분비 또는 비율을 천분비로 표시한다고요.
즉 정률은 비율을 얘기하죠. 퍼센트. 이 퍼센트는 율이 정해져 있다. 법에 의해서 율이 정해져 있어 여기에 정률세율, 백분비, 천분비로 표시합니다. 과세표준 방법에 따라 그러나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이거는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백분비, 천분비로 법에서 정해져 있고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그럼 정률세율도 일정하게 곱하면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이고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틀은 뭐다? 과세표준의 표시 방법에 따라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그럼 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한다. 용어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인문 강의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1월 달부터 배워요. 자, 그다음 종량세. 종량세는 금액을 곱해야 돼.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래서 양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돼요. 정액세율을 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갑돌이가 전세금액 전세금액 3억. 자, 3억짜리 타인 건물에 전세가 들어갔네요. 전세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에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전세금액 3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돌이가 을소유 건물에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를 납부하고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해야죠. 자,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다? 전세금액. 여기에다가 세율 몇 프로? 0.2%를 곱해. 이거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그럼 0.2%면 등록면허세가 얼마 나올까요? 60만 원. 요 정도는 암산해야 돼요. 이 세율에서 법에서 정한 세율은 0.2%야. 뒤에서 배운다 그랬죠? 20%면 6천만 원. 2%면 600만 원. 0.2니까 60만 원. 자, 이게 뭐다? 전세권 뭐다? 설정 등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전세권이 끝나서 이제 전세기간이 끝나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다? 건당. 한 건당 얼마씩 곱한다? 6,000원. 그럼 이게 한 건이잖아. 전세권.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얼마가 나온다? 6,000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3억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 다음 건수로 표시했잖아. 건수로 표시하니까 뭐라 그런다? 종량세. 이렇게. 그럼 가액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비율을 곱해야죠.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0.2%. 이거를 정률세율이라 그래요. 그럼 세금 크기에 따라 이 애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비례세율. 비례세율. 근데 0.2%야.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3억도 0.2%, 100억도 0.2%,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 세금 크기에 따라 0.2%를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일정하게 곱하잖아요. 과세표준에.
3억짜리도 0.2, 100억짜리도 0.2. 즉 비례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0.2%를 곱하는 거네요. 비례세율. 자, 그 다음 말소등기입니다. 그럼 말소등기는 건당이죠? 한 건 종량세. 그럼 금액을 곱해야지. 6,000원.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6,000원을 곱해야 돼요. 비율을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건수에는 금액을 곱해야 된다.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럼 세금 액수는 6,000원.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계산한다? 대부분의 조세,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는 비율을 곱해야 되고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 돼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액수 6,000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3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딱 수량, 중량 뭐만 알면 돼? 건수. 자, 이렇게 기본 용어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독립성 여부에 따라 301페이지로 넘어왔어요. 포인트만 합니다. 자, 기본서는 301조.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눕니다. 이 부가세는 별 3개예요. 별 3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그럼 독립세는 뭐다?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 과세 물건에서 부과되는 조세 역시 대부분의 조세다. 이게 독립세. 그래도 독립세를 옆에 적어요. 2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그래서 이거는 뭐다?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따로 독자적인 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럼 이 부가세는 뭐다? 혼자서는 못 걷어.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세법에서 부가세라 그래요.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즉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이거는 줄임말이 아니에요.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한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1 플러스 2야. 그럼 본세 낼 때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해. 부가세를 만들어서 함께 걷어간다고요. 1 플러스 1. 그럼 부가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데 교육세는 출제 제외.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징수를 못해요. 본세와 함께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다. 독립세가 아니죠? and 아까 뭐가 배웠어? 목적세다. and 뭐다? 국세라고 얘기해야죠. 이렇게 한 줄로. 그러니까 농특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다. and 목적세다. and 국세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세 가지를.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지방교육세도 목적세죠. 목적세고 and 뭐다? and 지방세다. 이렇게 한 줄을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자,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못 걷어.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부가세, and 목적세, and 지방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한 줄.
자, 그럼 어떨 때 따라가느냐? 여기 한번 봐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 아까 배웠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다? 농특세를 함께 냅니다. 감면받았을 때는 농특세를 또 내고, 요렇게 납부세액부터 붙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안 내지만 농특세를 또 내야 돼. 요렇게 2개가 따라붙고 그 다음 뭐다? 지방교육세도 따라붙어요. 그럼 취득세 낼 때는 뭐랑 함께 낸다? 결론은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붙여. 2개 붙여. 그 빨간 거야. 2개. 결국 농특세 세 번 됐죠? 농특세가 붙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가 붙어.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뭐다?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 이름만 알면 돼.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능력이 있으니까 부가세가 둘 다 붙는다.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돼. 몇 프로? 이거는 1월 달에 배워요. 이름만 알아.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능력이 없으니까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농특세 하면 틀려요. 그리고 종부세는 뭐다? 종부세는 농특세가 붙어. 양도세도 뭐다? 농특세가 붙어. 이거는 이해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재산세는 지방세잖아. 그러니까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잖아. 국세니까 뭐가 붙어? 국세가 붙어. 농특세. 양도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는 게 아니라 농특세가 붙어요. 그럼 3개는 뭐다? 그냥 눈으로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잖아, 이거.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어. 종부세는 국세잖아. 국세니까 뭐가 붙어?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양도세는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농특세가 붙는다. 자, 결론.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 둘 다 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되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부동산세법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개. 본세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2개. 2개. 양도할 때 내는 건 양도세잖아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과 뭐랑 관련이 있나요? 취득세와 함께 내고 등록면허세와 함께 내죠? 그럼 농특세도 똑같이 뭐다? 취득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농특세가 붙잖아. 보유와 관련이 있고 여기도 농특세가 붙잖아. 양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랑 낼 때는 취득 관련이야. 그리고 종부세랑 낼 때는 보유 관련이고 양도세랑 놀 때는 양도 관련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어. 그래서 본세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할 때 따라 붙잖아. 취득 관련, 보유 관련만 관련이 있어. 양도 관련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취득과 보유만 관련이 있다. 양도와는 관련이 없다. 이 부가세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상식은 뭐다? 취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 재산세는 보유 관련,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이죠. 딱딱 떨어져요.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쳐 있다. 양다리 걸쳐 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농특세, 취득 관련. 그리고 종부세 낼 때 농특세를 함께 내니까 보유 관련. 양도세 낼 때 농특세 함께 내니까 양도 관련. 3가지가 다 관련이 있다.
단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가세는 일단은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부가세가 뭐라고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즉 본세 낼 때 따라다니는 세금 두 가지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독립세가 아니라 부가세다. 그럼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따로따로 10% 걷어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가세는 약자가 아니라 본세와 함께 부과하는 부가세를 얘기합니다. 약자가 아니네요. 자, 직접세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죠, 책을. 자,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자,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 밑에 딱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뭐다? 활동에 따른 분류. 아까 설명했죠? 302페이지부터. 그래도 활동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활동에 따라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눈다. 그럼 일단은 상식이 뭐다? 이거 아까 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활동. 그래서 취득활동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활동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활동은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 일단은 기초를 알아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 관련. 취득 관련이에요.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두 개 나왔죠? 요거는 보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을 잘하려면은 재산이 있어야 돼요. 아파트에 거주한다. 내 집이면 매년 재산세가 날라와요.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날라옵니다. 그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 그래서 일단은 기초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관련,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보유 관련 참고로 알아두시고, 양도 관련은 양도 관련. 됐죠? 그 다음 지금부터 잘 알아야죠?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자,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다 관련이 있네요. 아까 했잖아, 부가세를 통해서.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전부 관련 있는 거는 답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양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몇 번 출제됐냐면은 8번 출제됐어요. 왜 이런 거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상중하 중에 학급 문제입니다. 그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아까 설명했죠?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고, 양도와는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나왔어요. 이거. 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만.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 자, 종합소득세. 자, 이거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애는 있잖아요. 1월 달에 그림책이 나와요. 이 그림책에 이렇게 딱 나와 있다고요. 들어놓기만 하라고요. 책에는 없지만. 자,
이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는 뭐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활동하는 거죠. 임대는 보유야. 그럼 임대사업하면 사업자잖아. 1년에 한 번 뭐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 그럼 여기에 10%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그래서 임대할 때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를 낸다. 보유 관련 종합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사업자잖아. 사업자가 팔아. 사업자가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럼 종합소득세의 10%는 개인 지방소득세. 같이 갑니다. 10%. 그래서 이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사업자가 처분 중에 생기니까 보유 앤드 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은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사고, 팔고, 소유권이에요. 사고, 팔고. 자, 계약서 쓸 때 소유권을 사고, 취득할 때 인지 첨부하죠. 인지세. 팔 때도 뭐다? 인지세를 첨부한다. 소유권. 보유와는 관련이 없다. 그럼 인지세는 뭐다? 계약서 쓸 때 드는 세금. 살 때, 팔 때. 고로 인지세는 취득,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다. 소유권, 보유와는 관련이 없어요. 소유권이니까.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 뛰고 양도다. 이거 8번 출제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초는 뭐를 알아야 돼요? 딱 하나. 취득농면허세는 취득 관련,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관련,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관련,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를 통해서 다 관련,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관련. 여기까지는 알고 1월 달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네요. 자, 그 다음 납세자로 돌아갑니다. 기본서는 300 있죠. 자, 300. 이쪽이 아니라 쭉 납세자가 304쪽이네요. 304쪽. 304쪽이에요, 이거. 304쪽 적혀 있어요. 자, 납세자. 요거. 용어 정리. 자, 납세자가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 잘 봐요, 그림 이거.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의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하죠? 취득하면 누가 내는 거야? 취득자.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 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야? 등기 권리자. 재산을 소유했으면 재산 소유자, 팔았으면 양도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죠? 그럼 연대란 단어가 나오죠? 연대는 이러한 세금을 뭐다? 공동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공동 책임을 지는 자. 공동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얘기한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공동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또는 모자라 가름해서 납부하는 자, 대신해서 납부하는 자를 제2차. 그리고 납세 보증원은 글자 그대로 세금 납부를 보증선 사람.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4가지. 연대는 공동 함께 책임을 지는 자, 제2차는
본래인 납세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때 가름해서 납부하는 자.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징수무자가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징수무자는 원천징수무자와 특별징수무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원천징수무자는 누구야? 회사야. 회사.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다. 그럼 회사가 급여를 주죠? 그럼 나는 급여를 받잖아. 그럼 급여 줄 때 세금을 떼고 주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세. 이거를 회사가 원천징수에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월급 줄 때 근로소득세 내가 부담하고 납부는 회사가 대신해줘. 이거를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는 지방으로 들어가. 이거를 뭐라 그런다?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그럼 지방세는 용어가 달라. 특별 징수한다 그래요. 그럼 원천징수하거나 특별징수하는 세금의 특징은 뭐다? 부담은 내가 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해주는 거야. 이거를 뭐다?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국세는 특별징수 의무자, 지방세는 국세는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라고 얘기해. 회사. 그럼 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근데 이해는 내가 부담하고 징수 편의가 있는 자, 회사가 대신 납부해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하나야. 납세자 속에는 포함합니다. 두 개를.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납세 의무자를 포함해요.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전체 포함합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고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제외한다. 왜 제외해? 성격이 달라. 이해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해. 이해는 내가 부담하지만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림이 없네요. 이게 그림세법이에요. 이제 1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세법으로 옆에 적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세법은 글씨를 많이 적으면 안 돼요. 가능한 한 포인트만 딱 적고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법정신고. 자, 이해도 이번 시험에 필수입니다. 자, 세금의 종류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307페이지네요. 법정신고 기한 300조 무조건 출제되는 거.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다 이거? 법정신고 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신고서, 과세표준, 세율, 납부서 등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죠. 자,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이야. 상속받으면 포인트가 뭐다?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말일이 붙어야 돼요. 시험은 말일을 빼고 출제한다.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까지만 알아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지금 뭐 이거 쭉쭉쭉쭉 이게 전체잖아, 전체. 이런 게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취득세 위주로 공부하세요. 자, 근데 이 취득세가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보면은 307종 나와 있잖아요. 1번에 보면은 이게 개정됐어. 징여. 징여 받으면 취득일 말일부터
이게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3개월로 증여세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3월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1번 나와 있잖아요.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항상 말일부터 3개월. 우리가 증여받잖아요. 그럼 증여세도 내야 돼. 증여세도 내고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도 내야 돼. 그럼 취득세는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죠. 원칙이 60일,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와 일치를 시켰어. 그러니까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야 돼.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죠. 그때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야 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강력한 한 지문이 취득세예요. 취득세 60일. 여기에서 뭐는 포함한다? 증여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증여 제외. 그래서 3개월로 법이 바뀌었어요. 취득세 납부 기한이. 그래서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다고요. 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이게 아주 중요하네요. 자,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네요. 자, 부과와 징수. 이거를 우리가 OT에서 뭐라 그랬어요? 납세 절차. 모든 세금은 납세 절차를 거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부과와 징수를 거친다. 부과는 뭐랑 똑같은 용어다? 결정. 부과는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것. 그래서 307페이지 부담하게 하는 것. 부과. 용어. 그 부과는 뭐다? 결정. 똑같은 뜻이에요. 부과는 결정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과라 그래요. 그럼 부과는 뭐다? 세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략된 용어예요. 항상 부과는 결정이다. 결정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징수. 이제 부담시켰죠? 그럼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것. 꼭대기. 거두어 드리는 것.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자, 필수. 자,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별 3개네, 기본세. 신고납부, 스스로 알아서. 보통징수, 특별징수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다. 자, 그럼 우리 뭐 배웠어요? 특별징수 배웠잖아요. 자,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거는 뭐다? 조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 이게 누구라고 얘기했어? 회사. 회사가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죠? 그래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10%는 회사가 특별징수하게 되는 거네요. 대표적인 세금.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떼잖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그럼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담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회사를 뭐라 그런다?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 그럼 이해는 뭐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그럼 신고납부. 자, 신고납부는 뭐다?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하면 끝나. 대표적인 게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럼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끝나? 60일. 이렇게 아까. 그럼 납세의무자가. 그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어요? 아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뭐가 나온다 그랬죠? 산, 출, 세, 액. 그럼 이거 누가 결정할 건가? 이게야 이거. 누가 결정할 건가? 그럼 과표와 세액은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 정부.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 그럼 산출세액도 똑같아.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세율은 누가 결정해? 세부담률은 법에서 결정합니다. 법에서 몇 프로 곱하라고. 그래서 누가 결정하느냐?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 정부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왔잖아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 누가 결정한다? 과표와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결정합니다. 한 번 내는 세금. 왜? 한 번 내는 세금은 뭐다? 빨리 걷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합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정부는 언제 알아? 등기 쳐야 알아요. 그러니까 등기 쳐야 알아. 등기를 안 치면 생전 몰라. 그러니까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 납부하라. 과세권자. 그럼 과세권자 정부에게 신고하면 정부는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 그럼 납부서를 주면 우리는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그럼 이 보통징수는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 부과, 과세제도라 그래. 용어는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부과가 결정입니다. 자, 보통징수는 지방세 용어,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그럼 이거는 뒤로 읽으면 뭐다? 통보하고 걷어가는 거야. 우리가 못 알아듣게끔 보통징수. 그럼 뭘로 통보하고 걷어간다?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두 가지를 징수하는 조세, 고지서 발급.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 과세. 뜻은 같다. 용어만 달라요. 대표적인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이해는 무슨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실지, 거래, 가액.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공시한 가격으로 세금을 매겨. 그럼 일반 서민들은 뭐다? 공시가격 몰라요. 아는 분도 있지만 관심이 없는 분은 몰라. 그래도 모르니까 뭐다? 기다려라.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종부세를 계산해서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즉 고지납부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는 세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실지거래가액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그럼 공시가격은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나 보통징수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합니다. 그러나 밑에는 내가 부담은 하지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 이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 신고납부 나와 있네. 자, 1번만 알면 돼. 1번 누가 신고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이렇게.
자, 2번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그럼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정부. 우리들에게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이렇게 나왔네. 나왔죠? 3번은 어디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한 번 내는 세금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니까 빨리 걷기 위해서 납세무자가 결정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몰라. 정부가 우리들에게 고지서 발급.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